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가평에 천정궁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내일은 이 의혹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을 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의혹 중에 하나가 통일교가 전재수 의원의 책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랄지 이 도서 수익금 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이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시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또 전재수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요. 차라리 현금 200억하고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해라. 이게 논리적 개연성이 최소한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도 통일교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가성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가성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으로 그 어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현안을 갖고 네.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해저터널 얘기하죠. 네.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어떤 도와달라. 그리고 그것을 도와준 그 대가로 그 어떤 금품이 오고 가면 이게 대가성인데 지금 현재 전재수 전 장관하고 통일교 간에 뭔가 전재수 장관이 뭘 해줬다 이런 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품을 받았다고 해서 전제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뭔가 자기의 권한을 활용해서 뭘 해준 거에 아무것도 없고 지금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전재수한테 금품이 오고 간 정황도 없고 실제적으로 그 증언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 김건희 씨 수사 때처럼 명품 시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 금품이 오고 간 어떤 정황상이 아직까지 하나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일 수사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또 판단할 문제겠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사실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가 나온 건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책 구매인데 책 구매가 전재수 장관이 저 책을 알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500권을 그 현장에서 가져가지 않았을 거고 아마 제가 보건대는 출판사를 통해서 그냥 이 1,000만 원치 책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잘 아시겠지만 저자가 가져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책의 인쇄 부분만 가져갑니다. 인쇄라고 하면 통상 많아야 15% 네. 아니면 10%. 보통 10%. 네, 10% 내외 많아야 15%예요. 최대 15%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에 15%면 300만 원이고 10%라고 하면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1,000만 원에 100만 원. 또는 이제 15%는 150만 원이죠. 3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인데 글쎄 저거 갖고 무슨 국회의원한테 저 정도의 돈을 갖고 크게 뭘 했다.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 나름대로의 자기의 로비라고 생각하지 전재수 장관이 저걸 요구하거나 저것을 서로 간에 거래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한 1,000만 원 줬어야지 이 말씀이 아니라 무슨 그 돈을 바탕으로 150, 100을 받고 뭘 오가고 이런 자체가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기껏해야 저 책 1,000만 원치 사면 네네. 전재수 장관한테 갈 수 있는 몫이라는 거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 대표님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 통일교 이른바 게이트 특검법을 좀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입장에서.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어쨌든 의결 정족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근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김 대표님 자료화면도 많이 나와요. 드루킹 특검 때를 좀 많이 소환을 하던데 아니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봐라 드루킹 특검 때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시에 죽을 각오로 투쟁해서 얻어냈지 않느냐. 야당이 의석수가 지금 열세지만 관철됐던 그때 사례를 참고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그게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 의석이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 합치면 110석인데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처절합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이제 통일교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지난 8월달 윤용을 통일교 본부장이 분명히 금품 살포를 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압수수색도 하고 또 전 원내대표 권성동 구속까지 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 특검의 편파적 수사 판단에 대해서 이런 국민적 의혹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이 통일교가 정치인들 상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이제 특검에서 경찰 수사 이첩을 통해 가지고 경찰 수사로만 이걸 밝혀진다면은 뭐 정치권에서 그런 굳이 소리를 낼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 특검을 이제 간철시켜 내려면은 네. 결국은 민주당이 또 용산 대통령실이 저거는 국민을 의식해서라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절함을 보여야 된다.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여기 이제 뭐 죽기를 각오하고 네. 또 뭐 국회의원 배지 다 이제 날린다는 그런 각오 속에라도 이걸 간철시키자 이런 아마 의도 같아요. 네네. 뭐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계십니까? 노하우가 어디 있습니까? 야당이라는 것은 야당에서는 정책 집행 능력이나 어떤 뭐 또 뭐 비전을 제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 신뢰를 확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야당이라는 것은 항상 처절한 진정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 이제 뭐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지 이 통일교 게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 공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 국민적 공분을 갖다 말로 가지고 뭐 이렇게 고함치고 또 뭐 정치적 행위만 한다고 지금 현재 될 문제는 아니다. 네. 정말 저렇게 야권 인사들이 자신들의 그 소중한 몸과 모든 걸 다 걸고 저걸 간철시켜 내려고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 입법 권력인 민주당이 저걸 수용하지 않고 있구나. 오만 독선이다. 이런 막 여론이 나와야 이게 만들어진다. 이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그 쿠팡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짧은 영상 보시고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는지,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지. 네, 한국인- 위원장님, 브렛 매티스님께서는 물론 뭐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사실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공식적인 입장으로. I'm happy to be here to do so and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the committee might have. 위원장님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네, 이거 삭제해드리겠습니다. 삭제해드리고 happy to be here 이런 거 번역하시겠습니까? 통역? 되게 쉬운 단어죠. I'm happy to be here. 여기 와서 기쁘다. 지금 저 상황에서 맹탕 청문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대표 대신해서 온 외국인이 저렇게 기쁘다. 이 청문회를 그래서 지금 다시 한다고 해요. 홍 대표님 지금 과방위만 저렇게 어제처럼 할 게 아니라 관련된 상임위 다 같이 하자. 연석 청문회 하자. 이것도 뭐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행태가 그 쿠팡 측에 부담을 줄 수 있겠죠. 예. 뭐 그 관련 상임위가 뭐 산업이든 뭐 또는 뭐 그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정무위도 관여할 수 있고 등등해서 네. 다 하거나 또는 아예 국정조사를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국조까지,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여야가 크게 그 정책으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뭐 기본적으로 쿠팡이 그 외국계 기업이고 사실상 미국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김범석 그 회장이 이 의장이 사실은 미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적 그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여러 가지 그 우리 국내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장치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건 뭐냐? 이게 결국은 독과점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혁신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에 있어서 이것을 초기에 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고 해서 독과점을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특정 기업의 독과점, 특히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 독과점이 지나치면은 이 피해가 도리어 그 사회, 그 한 사회를 이 플랫폼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 국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 다른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이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저는 정무위가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괜찮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